오늘 이렇게 4.13 총선에 대한 총평가를 하는 그 각 캠프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인 항상 결국 뭐냐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압축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정당 정치가 제대로 행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수 정당, 소수 정당. 어떤 가치를 대변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정당의 색깔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 저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념 갈등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좀 다른 이야기만 하면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 분열한다. 분열의 과정을 거쳐야지 정확하게 내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야기하면 탄압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 정당 정치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제 대표님이 국민의당의 새정치 뭐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는 그냥 뭐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렇고 새정치와 과연 그래서 뭐냐, 제3당이 되는 것 자체가 새정치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질문을 해도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가치를 대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들 자신 있게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중연합당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대로 평가를 하고 새롭게 향후의 전망을 좀 세워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연합정당의 형태를 추구를 하고, 청년들이 수저당, 농민들이 농민당, 비정규직들이 노동자당 이렇게 해서 각 그 부문, 자치조직들의 독자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선거는 연합해서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합정당의 형태를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런 실험 단계이고 미미하지만 창당을 해서 이번 선거를 치렀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 향후에 뭐 대의 정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일 최상의 형태는 좀 우리가 처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라는 직접 정치의 그 연장선상에서 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 중에 그 약자들이 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면서 좀 이런 정치 세력화해가는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정당의 정치라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다르게 다스리라는 뜻이잖아요. 다르게 다스리려면 내가 누구를 다스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같이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녹아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기존 정당이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당제로 많이 바뀌고 분화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정치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재 영입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씌워서 그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오만한 거거든요. 오만한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가 저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정치의 생각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이게 그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있고 오래전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제 당이라는 게 있고 당 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지구당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거기 병폐가 되게 많았었다는 거죠. 문제가 되게 많다 보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돈 안 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자고 해서 지역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고 후패하는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중앙정치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지만, 저는 지역에서 같이 정치할 수 있는 틀과 구조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지역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정치는 정말로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그 총선 평가하면서 새누리당이 뭐 150 몇 석을 예상을 했다가 122 석으로 그 제2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언론도 몰랐고. 그 정치를 하는 사람, 그 정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몰랐던 거예요. 국민들은 알았어요. 이번에 새누리당 너네들도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 너네들도 안 되고
그 국민의당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국민들은 되게 이번 선거들을 치르면서 그 다양하게 당신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을 표출하셨죠. 당은 누구를 찍고 인물은 누구를 찍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 지역에서 녹아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지 못했었다. 그러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역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지구당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호흡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고 간다면 저는 언제나 출구조사 안 해도 누가 당선될 거 예측 가능하고 누가 낙선할 거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 아까 지금 말씀에 어떤 그런 이슈를 던졌던 이념 갈등에 대해서 저도 조금 심각하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념 갈등을 내보면서 터뜨리자였는데 사실은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종북이라는 말이라든가 뭐 친북 이런 거 정말 전혀 그냥 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북이라고 하면 북한을 추종한다는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사실은. 그러나 저희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면은 통일하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북한에 퍼줘야 돼. 그 돈이 뭐 얼마나 힘들, 더 어려워져.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분단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는 거의 조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30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북한으로 인해서 통일돼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1경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년, 30년만 지나면 이득이 그냥 1경이더라고요. 조를 넘어서, 1000배를 넘어서. 경이라니까 저는 그랬는데 어떤 정확한 그런 그 수치를 통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거를 생각을 못해서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딱 드는 생각은 국민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좀 단편적이고 어떤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지식이 제대로 안 쌓여져 있으니까 판단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강연회라든가 시민들을 어떤 그 일깨울 수 있는 거를 그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조직을 해서 사실은 독서 뭐 이런 것들 우리 부분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시민들에게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치, 사회, 정치는 약간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어떤 그런 그 군포 지역에서 좀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당 정치주의에서 저는 최고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불평등 해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점점 나다 보고 또 뭐 성장을 외치는 그런 집권당이 있다 보니까는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한 말처럼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지가 만약에 지금 그 노동자 평균 월급 우리는 뭐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정의당은 얘기를 했는데, 좀 황당하다 하는 사람도 있으나 2020년까지 그렇게 하고 2025년까지는 현대 소득 격차가 지금 10배로 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그런 재벌들 집단의 10%가 아래쪽에 있는 그 하위 10% 소득의 10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5배로 줄이겠다는 거가 2025년까지 정의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서유럽식에서 5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는 그 노동자들이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늘겠죠.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되고 내실이 활성화되죠. 그래야 경제 성장이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라요. 그냥 위에서 그냥 재벌들이 뭐 해가지고 그거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 이런 쪽에만 너무나 목을 매는데 다른 쪽에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여겨보면 분명히 있어요. 파이만 생각하지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딴 데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너무나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 이거를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최고의 화두로 삼아줬습니다. 말고 아주 실질적인 제가 여기 공부에 와서 피부로 느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중앙당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책을 가지고 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에 와서도 새누리당하고 저희하고 정책적인 분야를 가지고 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가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피부로 느끼는 게 이 분포에 대해서 정말 지역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겼습니다. 오자마자 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사 한 줄도 못 쓰시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못 받으면 검색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공갈을 치는데 이거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3번 후보가 나가시면서 시장님과 함께 사진을 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당원 명단을 보고 저희 치부를 드러내자면 쓰나미 이런 쓰나미가 없습니다. 당원 90%가 싹 나왔어요. 3번. 이 명단만 보면 3번 후보는 과반수 이상으로 당선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2번이 됐습니다. 이 낙하산으로 올 때 한국 정치사에 낙하산으로 할 때 지역을 9군데 어느 나와서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중앙당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쓸 만한 인재를 어디다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요. 근데 군포에 있는 시민들이 지역 정치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낙하산 못 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시장님이 20년 집권을 하시면서 그것도 저희 당으로 6번 공천을 받았습니다. 6번. 비례까지 해서 6번이죠. 그래서 이 선거판을 이렇게 몰고 가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시민들이 이거를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 정치를 가지고 중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당선이 돼서 중앙당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역의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조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권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당원들이 그렇게 페이퍼 당원들이 쓰나미처럼 몰려가는 걸 보고 이게 지역 정치가 이런데 무슨 중앙당 정치를 어떻게 뭐 얘기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중앙 정치, 정당 정치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뭘 해야죠. 지역에서 분포에서 가불로 나눠졌습니다. 2번의 낙하산이 왔습니다. 왜 낙하산이 왔겠습니까? 저희 낙하산 인정합니다. 이번 마지막이 되겠죠. 분포에서 시민들이 이거 알으셔야 돼요. 저는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했다. 저희 이번에 2번은 시민단체에서 해준 거 없고요.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5일 만에 탈당하고 나가셨습니다. 시의원들이. 저희를 그날 저녁 11시까지 2번을 찍어주십시오. 동네방네 구석구석 시장 호프집 다니면서 하신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탈당을 해가지고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단일화는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할 생각이 그런 단일화하면 안 됩니다. 단일화를 하면 새누리당하고 범야권의 정당하고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하려고 할 때 단일화를 해야죠.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3번하고 2번하고 다 해서 당선이 되면 2번이 당선이 되면 3번 지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 정당 정치는
지역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지역이 변화가 돼서 지역 당원이 변화가 돼서 지역 시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했던 사진을 걸고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 나오신 분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가능한 박근혜 대통령으로 사진 걸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쉽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고 그게 저는 이제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당원이 밀물처럼 이제 밀려나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정당 정치가 지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기본은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까지 이제 분화가 됐지만 이제 호남을 바탕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영남을 바탕으로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고 하는 부분에서 후보나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양반이 어느 당의 후보냐 내가 출시가 있기 때문에 뭐 정책이나 그 다음에 그 당이 국민들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냐 이런 것보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학경을 우선으로 해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당을 하는 중앙당이나 지역이나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당은 뭐냐면 집권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당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여기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정당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으로 정책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국민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어떤 당원으로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당 정치가 이게 쉽게 해서 폐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은 중앙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꿔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선거 때 그거를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당이 제대로 살아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국민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냐. 아까 얘기했지만 좀 중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치 좀 잘해라. 국민의 삶의 문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니들의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라. 그래서 아마 제3당한테 다른 데도 정당 투표에서는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는 투표로서밖에 바꿀 수가 없다. 투표로서밖에. 그 부분은 결국은 유권자들, 전 국민들, 또 시민들이 선거 때 정확하게 정당을 심판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이런 정당의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정책을 또 잘못하니까 더더욱 우리 시민들이 관심 못 갖고 있고 그렇지만은 정당 정치를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은 국민들밖에 없다. 투표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군포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당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정당의 색깔이 제 3당은 조금 좀 미미해요. 그 색깔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정의당이나 민중
연합당이나 이쪽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색깔이 구분되지만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또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어떤 그 이슈나 어떤 정책 방향이 많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뭐 통일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 비전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당 정치가 잘 돼야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제 공감을 공감하고 약간 뭐 국민의당의 새정치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사실 좋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창당 70일 만에 이제 선거를 치르고 국민의당의 그 어떤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민심이 국민의당들이 한번 같이 잘해봐라 이렇게 해서 힘을 보태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국민의당 중앙 쪽에서 그 전국 대의원대회라고 하는데 전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국 대의원대회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신 분은 기반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날아가고 가족들이 선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거의 기반이 없어요. 뭐 지역위원장이 있습니까? 달러 후보, 뭐 당원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이랬던 부분들, 일부 이제 인터넷으로 당한 부분들도 계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요. 국회의원만 몇 분 계시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어제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 지역위원장을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지역 조직을 하나 이제 갖춰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정당에서 계속 문닫고 있으면 정말 아쉬웠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진보당의 그 정당의 두 당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두 당은 특히 더 그렇고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역시도 이렇게 당원들의 분포를 보면 너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과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 거의 젊다 그래도 40대 초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도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의사를 반영하고 그리고 정당이 올바르게 정치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제 좀 튼튼한 그 정당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라주시면서 나름대로 정당에 대해서 내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 정당이 정말 정치를 잘 알고 국민들의 삶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정당이 있으면 그것을 지지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구조가 지금 크게는 계속 흘러왔던 거가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큰 양당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흐름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는 늘 집권당, 하나는 늘 제1야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회사로 본다면은 그 두 집단은 서로 담합할 수 있는 구조가 딱 되어 있는 셈이죠. 만년 야당, 집권당 이렇게 주고받고 보니까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제1야당 되고 이렇게 했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혁신과 경쟁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지금 나왔지만은 사실은 당의 선명성도 안 보이고 또 엄격히 민주당처럼 될 것 같고 경쟁을 한다면 공천 경쟁만 하죠.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여러 가지가 없고 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바꿀 필요도 없는 거죠. 집권당, 제1야당 왜 이렇게 계속 해오니까
그래서 제3당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진보 정당들의 이런 생각은 어떤 새누리 횡포가 몰려 있으니까 2, 3, 4당이네 밑으로는 다 죽어 이거거든요. 선거 때 되면은 단일화 없으면 다 죽어거든요.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나와도 다 죽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폭력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상의 어떤 우리 한국의 그런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건 국민들이 또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있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라는 거. 그 부분들이 뭐냐면 단일화거든요. 제가 새누리당의 후보를 도우면서 신규철 후보를 도우면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후보는 쏙 빠졌어요. 그 보통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정책과 삶의 방식과 산업 이력과 현재와 미래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단일화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무장님도 이기 위한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근데 과연 군포의 단일화 논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 이념과 정책과 산업 삶과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같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김정은 후보, 이낙연 후보 손 붙잡고 그렇게 정동강 가서 단일하자고 했어요.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해야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선거 중반에 들어오면서는 저는 역대 선거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한 네거티브를 경험을 했죠. 네거티브는 3번 찍으면 1번 됩니다. 3번 찍는데 어떻게 1번이 됩니까? 3번 찍으면 3번이 되지. 그러면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선거판을 몰아갔어요. 저는 자기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고백하고 자기 반성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군포의 미래와 군포의 희망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한 건 다 보내 쓰고 너네들이 한 건 다 스캔들이야. 분명히 김정은도 정부가 가서 단일하자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이현봉 후보, 그 다음에 김동연 후보한테. 안 하니까 중반에 가서는 3번 찍으면 1번 되고 그럼 4번은 4번이 단일하자라고 이야기했던 후보 자체가 또 제껴나고 그랬습니다. 얘기도 안 해요. 3번 찍으면 1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김정은 후보 측에서도 분명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기 반성들 속에서 군부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가도 보니까 네거티브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가장 큰 네거티브는 3번 찍으면 1번 됩니다가 가장 큰 네거티브. 두 번째는 저는 되게 속상했었어요. 저희가 총선 평가를 하면 평가를 이렇게 당 차원에서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몇몇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제일 잘한 게 뭐야? 네거티브 안 한 거. 저희는 이번에 네거티브 정말 안 할게요. 네거티브 하지 말자. 정말 우리의 생각만 이야기하자. 그게 후보의 생각이었고 참모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김정은 후보 측에서 이렇게 victory 메시지가 좀 안 나왔죠. 이렇게 뭐 신규철 후보가 뭐 패배가 이렇게 보이니까 드디어 흑색 선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서울에서 시의원 나오고 고향에서 3번 출마한 사람이 공포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꾼입니다. 자기 부정이거든요. 뭘 부정했냐면 아버지의 삶을 부정한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공포하자 그랬어요. 아버지가 철원에서 여러 번 떨어지셨던 한을 풀고 싶습니다. 저는 공포회장 처음이지만 제 선거를 6번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뚱뚱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5번 낙선은 로맨스고 신규철 후보의 3번 낙선은 불륜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다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고백하고 자기 반성하고 다음번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잘했지만 혹시 하신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은 가는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그런 문자가 엄청 보냈어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했었었는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싸움이 되냐면 그 1번하고 3번하고 가운데 치워가지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단일화 과정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3번을 찍으면 이거 된다. 그 주변에 대부분의 시민들 저를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단일화해야 된다. 특히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 뭐 호남 향후회라는 아주 거대한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방해하는 거. 3번으로 가져가지고 됐는데 선거를 하면서 정말 이게 저희가 이게 네거티브인지는 사실 잘 봐야 됩니다. 선거 전략 정책상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했습니다. 공포가 지역 공약을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꼭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GTX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사실은 시장님 장악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재개발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잖아요. 저희는 판단하면 GTX가 열리는 그 순간에 김포의 상권은 60% 이상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안양으로 백화점 가려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거를 GTX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저희는 바로 낙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세지. 아니 그 대안을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대안을 그리면 그거하고 그 금정역세권을 공유 개발을 해서 거기에 여기에 이제 외지 그 사방에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터미널 유치해서 그걸 좀 막아보자. 사실 이것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내용인데 예. 이런 게 미리부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 활발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올 때 그런 아무거나 같은 그런 공약을 발표하지 않겠죠. 그게 다 지역 정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주시라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번에 대두됐던 그 부분은 결국 국민의당에 관련된 부분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그건 자기적인 거다. 왜 단일화를 하는 거야?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분명히 국민의당 니네 한번 잘해봐라.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고 앞으로 미래 정치를 내다보면서 선택을 했는데 왜 단일화를 하느냐?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양당 체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해도 2등 잘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런 관계였지만 제3당 때는 분명히 다르다.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줬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자기들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의 어떤 노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가면서 정말 좀 군소정당이 어려운 당은 나름대로 외연 확대 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직 제3당이 아직 잘도 못하고 기반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국민의당이 제대로 못하면 다음에 또 국민의당이 주겠습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이 부도에서는 분명히 이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승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양당 정치, 여와야,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정치를 느끼고 투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제3당이 제1당, 제2당보다 잘해봐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군소정당이 잘해봐요. 왜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단일화 이거는 자기 욕심이다. 실질적으로 단일화하면은 힘쓰는 사람이 다 이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떻게 단일화하고? 뭐 여론조사는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자, 성장은 필요 없고. 그 광고 내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2차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가서 할 테니까 오늘은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요. 저희가 이런 토론을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국회 시민신문에 그 강력한 응원 좀 해주시고 항상 저희가 계속적인 이러한 뭐 시민들의 수다에서 출제도 그렇고 아까 세계 도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되면 아마 웹플랫폼 문제라든가 계속 주제가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저희는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2시간 동안 저희가 우리 저기 그 한살림 좀 헤어 좀 들어주세요. 아, 네.